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8강 업무 진행률 자동 계산 프로젝트 관리 템플릿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관계형과 롤업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만들어진 템플릿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우선 이 템플릿을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보이게 되죠. 이 프로젝트는 상태를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 프로젝트당 할 일들이 나오게 되고 이 할 일을 체크했을 때 진행률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결과값들이 해당 차트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에서 할 일을 체크를 꺼두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차트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중에서 급한 일정이라든지 완료가 되지 않았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게 됩니다. 이 현재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만든 것 같지만 단지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표로 봤을 때는 할 일과 관계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할 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 동안 보기들을 생성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과정들은 이런 필터의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런 템플릿을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따라 해보면서 저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은 아래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션을 켜서 저와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할 일 데이터베이스의 상하 관계를 구분해 봐야 되겠죠. 어떤 게 상의 데이터베이스고 어떤 게 하의 데이터베이스일까요?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가 상 데이터베이스이고 할 일 데이터베이스가 하 데이터베이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젝트 안에 할 일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선 인지하고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형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 데이터베이스 표를 생성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빈 표에서 프로젝트라고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적고 프로젝트를 크게 저는 4가지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분은 프로젝트 명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을 정해 주었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 쓸 때는 굳이 1, 2, 3, 4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입력해 보아도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속성들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속성에서 관계형과 롤업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로 되는 속성이지만 나머지 있는 속성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을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할 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역시나 마감일을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 마감일을 롤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현재 저는 프로젝트에 날짜 빼고 필요한 속성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에는 상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시작 전인지 진행 중인지 완료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취소가 되었거나 또는 보류 중이거나와 같은 추가적인 속성들을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변경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의 담당자인 사람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노선을 쓴다라고 하면은 초대해서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또 독립적인 속성을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파일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URL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 한 개를 다룰 때도 무방한 독립적인 속성 유형들을 그냥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할 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표보기를 통해서 만들어 줬고요. 할 일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우리가 이 할 일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 4개의 개수보다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하나당 대략 2개에서 3개 내지의 할 일이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총 9개의 할 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개를 통해서 개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할 일 1,
할 일 2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따로 적는 이유가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프로젝트와 관계형으로 연결시켜 줄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할 일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할 일 데이터베이스 두 개만 만들고 관계형으로 연결시켜서 자동으로 필터링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형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이제 관계형으로 연결하기 전에 이 할 일이 필요한 또 속성들이 있겠죠. 독립적인 속성들을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체크박스의 역할은 이 체크를 누르게 되었을 때 이 체크의 비율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를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할 일에도 누군가 할 사람이 있겠죠. 담당자를 만들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일에 날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시작일과 업무의 마감일을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마감일을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시작일과 마감일 두 개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시작일과 마감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속성 끝부분을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맨 앞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인 속성 유형들을 다 추가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관계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만든 프로젝트를 넣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현재 페이지에 앞서 제가 만든 예시로 프로젝트와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영어로 A라고 붙여줄 거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관계형을 눌러서 이 프로젝트 A와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 때는 양방향 관계형을 체크한 다음에 관계형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는 관계형이 제대로 연결이 되었으니까 해당 부분은 이름을 지워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1, 2, 3, 4당 해당되는 할 일들을 배정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프로젝트를 앞으로 당긴 다음에 배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1번을 할 일 1번과 2번에, 프로젝트 3, 4는 프로젝트 2번에, 프로젝트 5, 6, 7은 프로젝트 3번에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8, 9는 프로젝트 4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의 프로젝트를 배정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여기 프로젝트에도 할 일의 관계형이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현재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관계형을 연결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샘플 데이터베이스는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도 제가 임의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시작일과 마감일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아무래도 시작일을 먼저 그리고 할 일을 나중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현재 있는 샘플 달력을 보고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쉽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굳이 이거는 따라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캘린더 속성에 있는 날짜들을 클릭해서 그냥 막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거를 또 롤업으로 활용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롤업 작업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롤업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롤업을 활용해서 진행률을 계산할 거고요. 두 번째는 롤업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할 겁니다. 자, 우선은 롤업을 활용해서 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롤업을 생성해 줍니다. 관계형을 연결시킬 건데 할 일을 선택하면 되겠죠. 속성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올 거냐였죠. 관계형은 제목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다면 롤업은 제목이 아닌 관계형의 그 제목과 대칭되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온다라고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행률 계산을 위해서 속성 중에서 이 체크박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잠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할 일에 체크를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롤업도 체크박스가 생기죠. 프로젝트 2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는 순간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3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3번 같은 경우에는 5, 6, 7로 6번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5, 6, 7이 아니라 현재 6, 5,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번에 체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관계형으로 연결된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5, 6, 7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번, 6번, 7번의 순서대로 연결되면 가운데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롤업은 관계형이 연결된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을 체크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끝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정보로만은 진행률을 바로바로 체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해줬냐면 이 계산이라는 것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비율을 볼 건데 체크가 표시된 비율을 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업무 진행률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만들어 준 거냐면은 이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우리가 계산하게 된 거겠죠. 이렇게 저는 괄호 롤업을 쳐놓고 이것이 롤업으로 만들어진 진행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롤업으로 해볼 것은 프로젝트의 기간을 가지고 올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각각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롤업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